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미국은 패닉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5일에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8주간 50여 명이 이상 모이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 말고 뭐 회의, 콘서트, 운동 경기, 결혼식 다 지금 중단될 수밖에 없고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의 대도시의 주점, 음식점 등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폭스뉴스가 미국이 봉쇄에 가까운 상태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미국 정부가 전국을 봉쇄령을 내릴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백악관이 그것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해명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행 제한을 검토한다. 여행 제한을 검토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지금 봉쇄령까지 검토한다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릴 정도로 미국의 사태가 급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신 미국의 이 조치는 상당히 지시가 구체적입니다. 8주간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 연기하거나 취소해라. 상당히 지시는 구체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어요. 권고는. 어쨌든 미국 시민들의 불안감도 이만저만이 아닐 거고 왜냐하면 미국엔 또 우리 교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전역이 비상인 게 그리고 그 미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 상태에 빠진 게 사재기 열풍이 지금 아이고. 미국에서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버지니아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버지니아에서는 이 코스트 대형마트 앞에 저렇게 차를 주차한 거에 살려고? 예, 주차할 데가 없대요, 지금. 빙빙 돌고 있네요, 진짜. 네. 예, 주차할 공간조차 없고 가도 물이라든지 화장지는 구할 수도 없고 네. 마스크 그리고 어린이용 해열제 이런 기본 의약품들조차 동이 나 있는 상태라고 세상에.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남부로 가보면요.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위생과 소독을 위해서 단축 운영까지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워싱턴 DC, 네, 워싱턴 DC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뭐 청결용품, 손세정제, 비누,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 용품은 지금 뭐 살 수도 구할 수도 없다고 아이고. 하고요. 생수, 쌀, 빵, 유제품, 필수 음식료품도 사재기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네, 이 웹사이트에서는 급증한 수요 때문에 수시로 인터넷창에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었습니다. 마비가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아하. 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군요. 한인을 위한 마트예요. 보세요. 우리 한글로 써 있는 제품도 있죠. 다 텅텅 비었어요. LA에 있는 곳입니다. 텅텅 비었어요. 지금 보세요.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가. 근데 저 공포심은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야 이러다가 왜냐하면 그 가짜뉴스 미국에서 봉쇄령 아예 못 나오게 움직이도 못하게 봉쇄령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참에 얼른 물건 사자. 더 움직이지 못하기 전에 그런 마음에서 아마 물건을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생필품만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미국에서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섰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뭐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지 아세요? 아하. 총을 사려고. 세상에. 총기 전년에 비해서 직전에 비해서 68%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총을 사느냐? 이 줄이에요 지금? 네, 이 줄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저렇게 생필품을 다 사가니까 누군가가 내가 산 생필품을 뺏어갈 수 뺏으러 온다. 있다. 아이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을 산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이구나. 특히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사재기 없었어요. 네. 대구만 봐도 사재기 없었습니다. 네. 아주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거든요. 네.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국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렇게 총기까지 구매할 정도로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미국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 사태를 누군가는 진정시켜야 될까요? 책임 있는 사람이 최단비 변호사님. 대통령까지 지금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진정하라, 긴장을 풀어라, 생필품 사재기는 이제 그만해달라, 아하. 유통업체는 계속 열려있을 것이고 공급망은 튼튼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까지 강조할 정도로 현재 미국의 상황이 심각하고요.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하. 물론 정 교수님 뭐 이탈리아도 심각하고 뭐 프랑스, 독일까지 다 유럽 다 전역 번지고 있으나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긴장하는 이유, 미국의 앞으로 사태 지금 추이를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관리를 하면서
그때 했던 CDC에서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 들어올 텐데 우리는 유입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터지고 보니까 들어오는 그 시기는 좀 늦췄지만 막상 터지고 보니까 지금 정신없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감당 못하죠, 지금.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라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은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막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네. 얼마나 답답하면 상점을 다 문을 닫겠습니까, 네. 지금. 그 다음에는 미국은 3억 3천만 인구 중에 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병이 걸리면 제대로 병원에 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어저께 CNN을 보니까 인공호흡기 대수를 공개를 하니까 이거는 국가 비밀이다 이러면서 네.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각 주마다 갖고 있는 걸 공개함으로 해서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인공호흡기 대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네.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에서 이 불안한 이 코로나19 사태는 계속 진행될 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그나마 모범 국가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방역에 있어서는요. 자, 그런데요. 이 코로나19로 정말 심신 지쳐있고 두려울 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연이 들려왔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80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손자가 온몸을 던져서 병실을 지키고 이 할머니를 간호한 사연이 전해지고 세상에. 있습니다. 이 경북 청도읍 원정리에 살고 있는 친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인데요. 네. 손자는 31살 박용하 씨고요. 아이고. 그리고 할머니는 85살 김갑생 씨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코로나19 아이고, 사태가 저분들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자, 왼쪽이 손자 그리고 할머니. 네. 근데 이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 왔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물론 네. 이제 할머니가 좀 치매 상태가 조금씩 진행이 되는 아이고, 과정이어서 그러셨군요.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손자가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일을 하면서 아이고, 할머니를 네. 봉양하고 그러니까 네.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네네. 예, 부모 없이 할머니와 손자가 살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19에 이제 할머니가 확진이 됐던 아하, 거였죠. 네. 예. 아무리 사랑스러운 할머니라 해도요. 손자가 선뜻 저런만 먹기 힘들잖아요. 관련 얘기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손에 커가지고 솔직히 뭐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도 제가 하시고 할머니가 거의 키워주시고요. 뭐 제가 뭐 할머니한테 진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요.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뭐 솔직히 못 해드린 게 너무 후회스럽고 그냥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옆에 있어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참, 그런 가정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런데요, 진짜 이 할머니를 어떻게 간호했을까요? 진짜 31살의 이 손자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없던 거짓말도 하고요. 좀 있으면 집에 간다. 이거 빨리 먹어야 집에 간다. 처음에는 식사도 안 하셨거든요. 3일 동안은.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수액만 맞으시고 계시니까. 그래도 억지로 깨워서 한 숟갈 두 숟갈 드시게 하시고 조금씩 차도가 보이시고 이제 막 거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고 빨리 집에 가자. 저한테 역정도 내시고 막 치매라는 병이 좀 많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예, 감정 기복도 심한 병이고 그때마다 계속 뭐 어르고 달래고. 정말 요즘 보기 힘든 정말 손자잖아요. 이 손자 박용하 씨가요. 정말로 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코로나를 걸리셨잖아요. 할머니한테 고마울 따름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뭐 제빵업에 일을 하는데 그거 뭐 열심히 다니면서 나중에 제가 빵집을 차려서 뭐 제가 만든 빵 할머니한테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저희 할머니처럼 이렇게 완쾌하셔서 항상 응원하는 바람뿐입니다. 하지근 평론가님 정말 하늘도 감복할 만한 효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병원이 손자분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감염 우려 때문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불안증 증세가 도지면서 밤에 간호사들 옷을 찢고 세상에.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아이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결국 손자가 직접 올라와서 하던 일을 접고
방호복을 입고 아이고. 복도에서 쪽잠을 자면서 세상에. 할머니를 돌봤다는 겁니다. 네. 결국 할머니는 락해가 됐고 다행히 손자도 음성 판정이 나서 네. 지금은 다시 이렇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용학 씨 저희들한테 희망을 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갑생 할머님도 정말로 이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